안녕하세요. MG 세무법인의 이은영 세무사, 김학준 세무사, 신현섭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주택 자금 조달 계획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요즘에 부동산을 취득을 하면 거의 다 자금 출처 조사를 받고 있는데, 주택 자금 조달 계획서가 원인이 돼서 조사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주택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그리고 어떻게 작성해야지 조사를 좀 피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주택자금 조달 계획서라는 거는 주택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로 이 집을 살 때 어떻게 샀는지, 대출 받아 샀는지, 부모님 증여를 받아 샀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원천을 물어보는 양식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원래는 규제 지역에서 3억 이상 주택을 취득하면은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했어야 됐었고, 특히 투기 과열 지역에서는 9억 이상 주택을 취득하면은 증빙 자료까지 같이 제출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규제 지역, 서울 전 지역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면은 이런 자금 금액 기준이 없어져서 사실상 웬만하면 주택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주택 자금 조달 계획서가 진짜 중요한데, 실제로도 지금 조사 진행 중인 건이 있는데, 지금 제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주택 자금 조달 계획서부터 조금 잘못 작성을 해서 제출을 했는데, 이게 시군구 지자체에다가 제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세청도 이 지자체로부터 자금 조달 계획서를 파생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조사를 시작한 거라서, 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수정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고, 이게 그래가지고 애초에 처음부터 작성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조사 단계에서 절대 그 과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성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같이 주택 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를 작성해 보도록 합시다. 하나하나씩 저희가 체크해 가면서 작성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제출인 작성을 하는 건데요. 제출인이야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런 거야 그냥 그대로 쓰면 되고요. 있는 그대로. 자금 조달 계획 부분, 여기가 이제 실제적으로 그 원천이 들어가는 건데, 첫 번째 거 보면 자기 자금. 자기 자금에서는 금융기관 예금액. 예금액 또한 자기 예금액 계좌에 있던 걸로 지급한 거면은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요. 사실 이 예금액 같은 거는 그 국세청도 다 조회를 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적는 거 그 금액이 진짜 사실과 똑같이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숨길 수가 없는 금액이니까 그대로 써주시고. 그리고 주식 같은 경우는 그 인터넷에서 사고 팔고 한 이력 같은 게 있어서, 이것도 본인 인증서 같은 거 다 로그인되고 본인 거인 게 다 확인되니까 주식 실제로 매각 대금인 거를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이거 증빙을 근데 조사하셨었잖아요. 그때 이거 증빙 어떻게 내셨어요? 주식 매각 대금? 주식이 매매 손익이 증권사에서 받을 수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있는 그 매매 손익을 받을 수가 있으면은 그걸로 그냥 제출을 하면 되는데, 안 되면은 계좌를 일일이 좀 확인해가지고 손익이 얼마인지 그것까지 확인해야 돼요. 아무튼 그 다음은 4번 증여 상속. 이것도 중요하죠.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인데, 증여 상속으로 소명하는 금액은 신고가 된 금액으로 꼭 하셔야 돼요. 세무서에는 다 신고가 들어가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조회를 하기 때문에 꼭 증여세 신고를 하시고 증여 금액에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이제 그 다음은 5번 현금 및 그 밖의 자금. 거의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이 현금이 사실 제일 큰 문제가 되죠, 조사 받을 때. 일반적인 조사에서도 그냥 순수 현금이 제일 소명하기도 힘들고 하는데, 요즘 같은 시대에 사실 현금 들고 있는 것 자체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자라면 이 현금이 너무 과다하다 하면은 사업 소득을 누락한 게 아닌지 약간 이렇게 파생이 될 수가 있고, 일반적으로라면 자기가 그 소득 금액 증명? 여기서 확인되는 금액보다 현금이 너무 많다 하면은 이게 증여로 좀 추정될 수가 있으니까 이 현금 부분은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실제로 예전에 조사했을 때 이 현금을 기재를 했는데
이분이 그 할머니가 맨날 장롱에다 현금 쌓아두고 그걸 꺼내서 쓰는 거라고 막 말을 아무리 해도 이거 증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거를 뭐 현금 다발 있는 거 진짜 사진 찍어서 준다 하는데 지금 없으니까 이미 그 돈이 예전에 그렇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또 어떻게 됐냐면은 결혼식 축의금하고 뭐 장례식장 조의금 현금 받았던 걸 그대로 갖고 있다 쓴 거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좀 인정받기가 어려웠어요. 이게 현금. 아니면 최근 계좌에서 현금 출금 내역이라도 제대로 있으면은 그걸로라도 소명이 가능한데 근데 그냥 현금으로 소명할 때는 꼭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6번 부동산 처분. 부동산 처분 대금도 좀 조심을 해주셔야 되는 게 그 앞에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어떻게 취득했는지 그것까지 조사가 그리고 검증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 처분할 때는 또 이게 시가가 적정하게 산정이 되는 만약 특수관계자끼리 거래를 한 거라면은 그 적정하게 사고 팔았는지까지 좀 부당이익 계산 부인 적용이 될 수가 있어가지고 좀 그것도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건도 있었어요. 그 보통은 이제 세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배우자하고 본인하고는 약간 한 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배우자 처분 대금을 여기다가 썼는데 그러면 그거 증여 그죠.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문제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네. 이것도 그 누구 명의로 돼 있는지 그런 것 누구 통장으로 들어왔는지 그것도 나중에 조사로 혹시 나오게 되면은 뭐 증여로 추정될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조금 준비를 해놓고 해야 돼. 그럼 이제 차입금 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뭐 금융기관 대출액 나오는데 금융기관 관련된 대출액은 다 객관적 증빙 자료가 다 있으니까 이 부분은 뭐 크게 설명하는데 어려운 게 없을 것 같고요. 은행에서 부채 잔액 증명이라든지 뭐 원금이나 이자 상환 내역 이런 것들을 제출을 하시면 혹시 조사가 나오면 제출을 하시면 되는데 그 이자라든지 원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것까지도 고려를 해서 제출을 해주셔야 돼요. 아니면은 증여로 추정될 수 있으니까. 왜냐면 이거를 대부분 뭐 부모님이나 이렇게 배우자가 대신 상환을 하고 있었다 하면은 이게 증여가 과세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상환한 것만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임대보증금도 뭐 계약서 같은 걸로 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크게 뭐 설명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요. 전세계약서에 다 나와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제 11번 그 밖의 차입금이 조사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차입금은 부모님이나 배우자 그리고 또는 형제 자매한테 빌린 돈을 좀 의미를 하는데 이게 객관적인 증빙이 차용증이 작성이 되어 있는 건 당연하고 기본적으로 차용증은 있어야 되고 이게 진짜 빌린 게 맞다면은 일반적으로라면은 이자가 지급될 테니까 이자 지급 내역까지 있고 나중에 뭐 이렇게 상환 내역도 있으면 더 좋고요. 제가 이번에 그 조사를 진행하는 것 중에서 차용증도 있고 그 밖에 차입금이라고 적어가지고 제출했는데 인정을 못 받은 경우가 그 빌린 당사자가 휴직 중이어가지고 소득이 없으신 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상환할 능력이 없고 앞으로도 상환할 것처럼 보이지가 않는데 이걸 왜 빌려주겠느냐 이렇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전혀 빌려주고 돌려받을 수가 없어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인정을 해주느냐 해서 지금 인정을 못 받은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차입금 인정을 받으려면 차용증도 있고 좀 중간에 상환한 이력도 있어야 되는데 본인이 만약에 지금 상환하고 있지 않다면 지금 소득 금액이 충분히 있어야 좀 실제로 차입한 사실이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그 하단의 지급 방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마무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조달자금 지급 방식 보면은 계좌이체 금액, 보증금, 대출 등 승계 금액, 현금 및 그 밖의 지급 방식 금액이라고 나오는데 그거는 말 그대로 그래서 계좌이체 금액은 계좌 이체한대요. 이랑 보증금 이런 거는 내면 되는데 사실 여기서 17번이 현금 및 그 밖의 지급 방식 여기가 가장 좀 이슈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금 같은 경우는 꼬리표가 없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우리가 현금으로 줬다고 해도 객관적으로 확인할 만한 증빙이 없기 때문에 항상 그 현금으로 받았다는 수령증 또는 수령증, 영수증 서로 상호간의 확인서 이런 게 있어야 되고 이거? 이렇게 주택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법을 같이 봤는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원천이라기보다 조사가 나왔을 때 확대게 되는 게 제일 문제거든요. 저희도 조사 진행을 하다 보면은 매출납 조사로 확대되거나 이제 부모님한테 받으면은 증여조사로 이제 확대된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런 부분을 제일 조심해야 돼요. 저는 진짜 안타까운 게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이거 취득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물어봐 놓고 왜 뭐 사업장 확대한다는 소리를 하고 뭐 그런 거를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문제가 있으면 확대되는 거 가능합니다. 저희가 오늘은 이 자금조달 계획서를 작성을 같이 해봤는데요. 앞으로 주택 취득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올린 영상 보시고 잘 참고하셔가지고 작성하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이제 다음에는 더 유익한 정보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마무리 끝!